그래서 하면 여기 보면 이제 중량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량은 뭐냐면은 이 유리의 이 무게예요. 이 무게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일단은 이게 설정이 먼저 돼 있어야 돼. 품목 목록에 중량 사용 유무 적용이라는 게 적용이 돼 있어야 되고요. 여기 체크해서 여기에 이 중량 사용 유무가 체크가 돼 있는 것들만 중량 계산을 하는 거고, 자 여기 복층 여부에다가 이렇게 체크돼 있는 것들, 이건 뭐냐면은 유리가 몇 장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뭐 복층 유리나 접합 유리 같은 거 여러 장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붙인 만큼 곱하기를 더 해줘야 되냐 여부를 여기다 물어본 거예요. 복층 여부는. 그래서 이게 체크가 돼 있으면 여기서 중량 계산이 되는 거고, 이 중량 계산 같은 경우는 사용자 기본 코드 설정에 평계산 치수, 그래서 여기 있는 유리 중량 계산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거고, 요 Q가 유리가 몇 장 들어가느냐. 수량. 수량이에요. 중량은 왜 계산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산을 해놔야, 만약에 이렇게 주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얘가 이제 보면은 2000kg네. 오, 겁나 무겁네. 2435kg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현장으로 나가려면 차를 불러야 되잖아요. 네, 몇 톤 차를 불러야 되는지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왜 모르는 척해?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주문받은 이게 한꺼번에 나가진 않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매출을 할 때 반 줄여서 나갔다 그러면 못해도 1톤 차는 불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량 표시를 합니다. 매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응? 뭐 빠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다 했어. 왜 그래? 자, 그래서 수준은 이렇게 보면 돼요. 보면 되고, 자, 요거는 이제 전 메뉴 공통 기능인데 수주에서 보통 많이 쓰는 기능이라 여기서 설명을 하면,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정렬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입력할 때는 그냥 주문 들어온 대로 쭉 입력을 했는데, 보통 재단반이나 이런 작업을 할 때는 큰 사이즈를 위로 올려갖고 작업을 내리는 게 보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렬을 다시 한번 하죠. 자, 정렬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유는 모든 메뉴에 다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정렬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품번별로 정렬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입력한 순서죠. 이거는 어디나 마찬가지, 모든 자리 다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 자리에만 적용이 돼요. 여기서 바꾸는 것들은 내가 품번을 지우고 가로, 세로, 단위로 해가지고 하는데, 자, 품명 가로, 세로별로 정렬을 하겠다. 근데 가로가 큰 거부터 세로가 큰 걸로 정렬을 하겠다. 체크를 풀면 큰 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체크하면 오름차순이고요. 체크 빼면 내림차순. 전문 용어로 설명하는. 자, 정렬을 누르면 이게 정렬이 이렇게 돼요. 이 규칙에 따라서 정렬이 됩니다. 품명을 먼저 정렬하고 그 다음에 가로 큰 거, 세로 큰 걸로 정렬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품명 때문에.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아직은 나만 이렇게 보여요. 나만. 근데 다른 사람들도 이걸 똑같이 보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품번을 여기 있는 품번 재정렬 버튼으로 정렬을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이 상태로 픽스가 돼서 저장이 되면 다른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정렬이 품번으로 정렬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도 이거 똑같이 보겠죠.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해놓는 거고, 이렇게 정렬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출력을 했을 때 작업자가 좀 보기 편하게, 큰 사이즈가 위로 올라가면 보기 편하거든요. 자르기 편하고. 그래서 정렬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그리고 요건 아까 잠깐 보여줬었는데, 컬럼 설정이라는 기능은 뭐냐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뭐 보기 안 봐도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여기서 체크를 넣고 빼고 하면서 한 거예요. 내가 이거 다 볼 필요 없다, 설정을 적용하면 다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뭐 이런 것들은 봤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 이렇게 하면 나오고, 내가 이건 좀 앞쪽에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하면은 이렇게 엑셀처럼 이렇게 자리를 옮길 수가 있어요.
또는 동호가 좀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좀 이렇게 크게 됐으면 좋겠고. 자, 이 상태를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설정값 읽기를 누르면 지금 세팅되어 있는 컬럼 설정값을 얘가 읽어와요. 이렇게 읽어오고 적용하면 이대로 저장이 돼요. 이것도 내 자리에만. 다 레지스트리 저장되거든. 그리고 초기화는 우리 기본값으로 초기화 되는 거고요. 처음에 만들었을 네. 때 값으로. 그렇게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수주 등록 2번은 요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만 보면 될 것 같고, 수주 등록 3번이 또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에러 천지. 아주 그냥 최대리가 싫어하는 부분인데, 원래 이제 의도는 그거예요. 사용자가 품목을 좀 더 편하게 등록하게 해주자 라는 취지 아래 만들어진 수주 등록이고, 자 여기서 선택해서 업체 선택하는 것까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품목 구분을 내가 복축률 입력할 거다 일반률 입력할 거다 이거를 선택을 하는데, 선택해 놓은 거는 최종값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도효율이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그럼 기초 관련 나오실 텐데. 어? 아니에요. 내가 여기다 투명 유리 선택하면 두께 선택하라고 나오죠. 두께 선택하면 규격 입력하라고 나와요. 사용자는 여기만 그냥 따라가면 입력이 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엔터 누르면 그냥 넘어가게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서 내가 강화를 넣고 싶어. 여기서 강화를 선택해도 되지만 여기 단축키 다 있죠. F2 누르면 강화, 키보드로 선택 다 가능해요. 원래 의도는 이거예요. 마우스 손 안 대고 키보드로 넣게 하자. 이게 원래 의도예요. 그리고 일반유리 이렇게 등록하는데, 내가 복축률이나 이런 거 입력할 때 복축률이 품목 등록하는 거 배웠죠. 여기서 품목 등록할 때 그 복축률이 등록하는 거 솔직히 좀 많이 복잡하잖아요. 여기서 뭐 여기다 품목 입력해놓고 두께 가지고 여기다 설정하고 복잡한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축률이 선택하면은 이렇게 밑에 옆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1판은 투명 5mm, 그리고 2판은 블루 8mm로 만들겠다 라고 하면 이 품명이 옆에 생성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단위 지정해주고 규정 넣고 수량 넣고 저장하면 이게 품목에 들어가요. 이렇게 신규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다 품목 등록 안 하고 굳이 여기다가 그냥 주문 넣으면서 넣는 게 이제 내 품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건 이제 단순한 복축률이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삼중 복축률을 만들겠다. 요거 두 개를 넣고 하면 복층이 두 개가 들어가요. 이거는 유리가 3장 들어가는 거예요. 복층은 2장 붙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3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판은 그린 5mm, 2판은 투명 6mm, 그리고 3판은 블루 5mm다 라고 하면 이렇게 품명이 또 만들어지죠. 그리고 가운데 복층 두께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왜 안 없어? 이런 식으로. 그런 품명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수주 3번의 유일한 장점이에요. 장점이면서 에러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장하면 이것도 분명히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등록하는 수주들은 다 공유해요. 얘에서 입력한 거 얘에서 입력한 거 따로 노는 게 아니고 같이 수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어디서 등록하는지는 사용자가 취향에 따라서 등록하면 되는데, 수주 3번에는 일괄 등록의 기능이 없어요. 일괄 등록 기능이 없어요. 원래 있었는데 누가 빼버렸어.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 내로 막 떨어져갖고 강찬이 빼버렸어. 저희도 전에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현황이에요. 이제 현황들이고, 견적 등록이 1번 안 써요. 네.
1번 안 쓰고 견적 등록 2번 보면은 자 어디서 많이 봤던 화면이죠. 수주 등록 2번하고 똑같아요. 입력하는 방식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단지 얘는 뭐냐면 입력했을 때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저장을 하고 인쇄를 했을 때 견적서가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견적 등록을 해서 줬어요. 그럼 그쪽에서 하자 이렇게 만들어 줘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나중에 별도로 입력할 필요 없이 견적 읽기 누르면 이렇게 견적서 내용이 가져와져서 수주로 이동했을 때 불러와 집니다. 견적 읽기는 그런 기능이에요. 견적서 등록. 자, 이렇게 수주를 입력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수주 진행 현황이라는데 요거 또 안 써요. 수주 진행 현황 2번 쓰면 됩니다. 자, 2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서 새로 고침해 보면 오늘 들어온 수주가 어디까지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보는 메뉴예요. 지금은 수주까지밖에 안 돼 있지만 뭐 작업을 해 생산 쪽으로 넘어갔냐, 생산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분량이 얼마냐, 외주를 보냈으면 외주는 얼마냐, 입고가 됐느냐, 그리고 매출이 등록이 됐느냐, 여기서 퍼센트로 해서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걸 보고 싶다, 얘를 더블 클릭하면 그쪽으로 바로 이동을 해요. 모든 메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차피 지금 사용을 못하는 메뉴들이고, 여기에 이제 B2B 유리 주문, 유리 접수 주문 현황이라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 7S 프로그램이 주문을 외부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팩스로 주문 오는 거, 전화로 주문 오는 거 외에 별도로 이제 등록이 되는데, 우리 주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좀 다른 프로그램 설명도 필요한데 굳이 최대리가 듣겠다고 하니까 설명을 하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은 어떤 거예요? 도어요? 자, 이 B2B 유리 주문은 우리 도어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 도어 프로그램에서 주문을 할 때는 이쪽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B2B 유리 주문 접수라는 게 있는데, 얘는 유리 프로 11, 7에서 주문하는 게 이쪽으로 들어와요. 각각 받는 프로그램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아요. 자, 주문이 들어오면 이쪽에 데이터가 쌓여요. 이건 지금 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지만 보이는 거라서 가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제 주문업체 어디서 들어왔다라고 나오는데, 이 주문업체는 상대방 회사 정보가 들어와요. 여기에 내가 하이컨택 해놨으면 여기다 하이컨택 해서 상대방 회사 정보가 들어옵니다. 주문하는 쪽. 그래서 주문업체에서 뭐 발주일자, 납품일자 언제까지 맞춰달라고 넣으면 납품일자 들어오고, 발주 담당자는 그 회사 그 사람 아이디가 여기 찍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입력일자는 언제 몇 시에 입력했냐, 그 여기 찍히는 거. 자, 비고는 그쪽에서 할 말 있으면 써면 이 비고가 나옵니다. 자, 이 뒤에 코드 거래처는 뭐냐면은 우리가 쓰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주문업체에서 회사 정보가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기다 프로그램에다 등록을 해 놓을 때 이 거래처를 가나유리, 주식회사 가나유리라고 써놨어요. 근데 걔네가 회사 정보 등록에는 이거 줄을 뭐 이렇게 안 하고 주식회사 가나유리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회사 정보로. 그럼 여기 주식회사 가나유리로 찍힐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거래처 연결이란 기능을 통해서 연결 안 된 거래처 정보가 쭉 떠요. 여기 주식회사 가나유리 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내가 주식회사 가나유리는 우리 주 가나유리다 라고 매칭을 시켜 놓는 거지. 그리고 연결 저장을 누르면 여기선 없어지고 여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앞으로 주식회사 가나유리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얘는 얘다 라고 코드가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서 수주 처리를 했을 때 이 업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만 연결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응? 한 번만 연결하면 그 업체에서 회사 정보를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 나오죠.
그 업체 쪽에서 회사 정보를 바꾸면 다시 연결해야 되는 거고요? 왜 다시 연결해요? 어차피 컴퓨터 코드는 뭐 똑같은데. 응? 이름만 바뀌는 거지 컴퓨터 코드는 똑같은데 다시 연결해야 돼요? 컴퓨터를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걸 갖고 오면 되니까. 여기 이거. 이 명칭을 갖고 와. 컴퓨터코드 갖고 오면 여기 영어로 뜰 건데 그 업체가 어떻게 알아? 사용자가. 영어로 뜰 거 아니야? 컴퓨터코드면. 자, 이렇게 해서 가져오고 여기서 이제 밑에 이 주문이 어떤 내용이다라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분명히 뭐 세이프 도어 OT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럼 또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느냐, 이 세이프 도어 OT가 우리 품목에는 어떤 품목이다라는 것도 매칭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업체 거고 여기부터는 우리 거예요. 자 여기다가 세이프도어 OT는 우리가 품목 연결을 통해서 세이프도어 OT는 이거다 라고 지정을 하는 건데, 여기선 주문 업체를 저장을 해요. 무슨 얘기냐, 가나 유리에서 세이프도어 OT는 이거다 라고 저장을 해놨어요. 근데 다른 업체에서 세이프도어 OT가 들어왔을 때는 또 다른 품명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나다 유리에서 세이프도어 OT는 우리 품목은 뭐 강화도 5mm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같은 제품인데 다른 제품인데 비슷한 이름을 쓸 때가 있어요. 얘네가 주문하는 업체가. 네. A 업체는 뭐 투명 OT 이렇게 쓰고, 그리고 B 업체는 투명 OT라고 똑같이 썼는데 얘는 투명 OT라고 쓴 게 항상 강화가 들어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이름을 쓰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땐 다르게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 때문에 주문 업체를 분리를 해놔요. 그래야 같은 품명이 들어와도 이 주문 업체일 땐 요게 나가고 이 주문 업체일 땐 이게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를 꼭 갖고 와서 매칭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연결 저장 해놓으면 계속 그걸로 가져와요. 그러면 저기 그 중간 업체 쪽에 나오는 이름은 저 위에서 이렇게 매칭해놓은 그 이름으로 나오나요? 우리 회사에서 보는 그 이름으로? 여기 이 밑에. 그 밑에 말고 저기 주문 업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저기에다가 그러면은 그 우리 회사에서 아니 그거는 상대방 업체 이름이니까. 상대방 업체 이름을, 그러니까 아까 저기 위에서 매칭 해놓은 게 뜨냐? 네네네. 아니. 아니에요? 네. 매칭 전개 떠요. 매칭 전개 요걸로 매칭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건 데이터 나중에 보면 알 거예요. 단순한데 지금 안 보면서 하려니까 지금 머릿속에 안 떠올라서 그러는 건데 정말 단순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얘는 아까 도어 프로그램이라는 거에서 주문을 받는 화면이라고 그랬어요. 그 도어 프로그램에서 만드는 그 도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왜 상가 건물 같은 데 가보면 뭐 유리문 있잖아요. 앞에 그 유리문 만드는 그 강화 도어 업체거든요. 거기 보면은 왜 쇠파이프로 이렇게 된 이렇게 손잡이 하나씩 달려있잖아요. 유리구멍 네, 콩콩 네, 뚫려가지고 그 손잡이 종류 따라가지고 타공을 어떻게 뚫느냐, 구멍을 어떻게 뚫어줘야 되느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손잡이 품목 연결이라는 것도 있는데, 얘네가 그 손잡이를 뭐 340, 501 막 이렇게 보내요. 업체에서. 그럼 그 340, 501이 우리 쪽에서는 또 뭐다라는 걸 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여기다 매칭을 해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501은 뭐고 340은 뭐예요? 340은 그 사이가 340mm, 아, 501이 m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칭 해놓고 하면 되는데, 한 번만 매칭 해놓으면 나중에 주문 들어오면 여기 체크해서 그냥 수주 처리해버리면 우리 수주로 다 들어. 매칭만 한번 해놓으면 그 부분이고, 만약에 이거를 주문을 받았는데 우리가 못해, 뭐 강화로가 문제가 생겨서 못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얘네가 보냈어. 그러면 여기 취소 사유에다가 내가 이러이러해서 못합니다 라고 취소 처리를 해버리면 이게 업체에 이래서 취소가 됐습니다 라고 표시가 돼요.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이게 도어 쪽, 이건 유리 쪽인데
똑같아요. 저 어디랑 연관돼 있는 거예요? 유리 1, 10, 유리 7. 요거 세 가지. 옛날에 라이트라고 만든 거 있었는데 그거 소스 있나 모르겠다. 그냥 유리 7이요? 7S. 아 7S. 아 7S에서 7S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7S 라이트라고 만들었었는데 싸게 배포한다고. 그게 여기다도 연결되는데 그거 쓸 수 있어? 남아있나? 몰라야죠. 라이트는 듣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거래처 연결 있고 품목 연결 있고 기능 다 똑같은데 한 가지 가공 품목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거는 그 우리 강화 렌치 막 이런 것들 가공들이 업체에서 이렇게 보냈는데 우리는 요 품명으로 가공을 넣어야 된다. 그 가공 매칭이에요. 근데 이런 오타 있네. 가공 정보라고 해서 손잡이 쓰는 좀 갖다 복사해서 써가지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는 요 밑에 요 빨간 화살표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또 가공에 대한 매칭 부분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아까 가공 매칭한 게 실제로 어떻게 가공이다 라는 부분들 매칭되는 것들. 여기에서 나오는 또 위에 거는 요거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메인 주문. 그러니까 A 업체에서 며칠날 어떤 주문이 들어왔다라는 것만 있는 거고 선택하면 그 거기에 뭐 투명 5mm가 뭐 몇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을 거고 얘를 선택했을 때 얘 가공이 뭐가 있다라는 부분이 여기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수주 처리 누르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수주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B2B예요. 이 B2B는 지금 좀 더 확대될 거예요. 지금은 도어하고 유리만 하고 있는데 샤시 쪽도 여기가 합쳐지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안 돼 있는데 아마 그걸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수주 관리가 끝납니다. 자, 질문. 저거 수주 진행형만 3번 그거 한번 볼수 있어요? 3번? 3번은 이거는 안 써요. 이거는 휴코텍이라고 글라스원이라는 업체만 쓰는 거예요. 한 업체만 쓰는데 사실 그 업체도 이거 잘 안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 그냥 보여주는 현황인데 그냥 가공별로 얼만큼 생산했고 보통 이걸 많이 쓰죠. 수주 현황. 저 밑에 생산 계획도 글라스원만 쓰는 거 있죠? 소주 진행하는 생산 계획. 이거? 이것도 클래스 1. 클래스 1을 프로그램 분리했어야 됐어. 그거를 여기다 먹으라고 프로그램 너무 지저분해. 맞아요. 소주 지저분. 분리를 했어야 된다. 그 부분이고 월수주 낫게 해주신댔어요. 어? 아까 월수주 낫게 해주셨어요. 이건 그냥 이건 뭐냐면 그냥 우리 아까 수주 입력하면 낱기 일자 지정했잖아요. 그 낱기 일자별로 이렇게 표시되고 요 수주가 언제 나가야 된다 하고 요 색깔은 뭐냐면 얘가 지금 얼마나 생산이 되고 있고 포장이 됐느냐 요거 여기 숫자로 나와요. 더블 클릭하면 글로 이동하고 그러니까 이게 달력으로 보겠다. 오늘 나오네. 앞에 저 숫자는 뭐예요? 요거 수주 번호. 수주 번호. 수주 그러니까 일자랑 번호. 17년도 9월 13일 3번 수주라는 얘기. 그리고 그 옆에는 업체 코드. 맞아? 네 맞아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진짜 맞아? 아 업체 수주량이다. 수주량. 죄송해요. 이게 수주량. 뭐냐면 여기 수주량 얼마나 있는지 10개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여기 위에 사실 있어요. 수주 글자 번호, 수주량 거래처 그러니까 행사 저거 이제 됩니다. 수주 등록은